제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테마파크가 아닌 서울의 하천, 청계천입니다. 외신 언론사 앵커가 특보로 뉴스를 보도합니다. NHK도 BBC도 보도한 이곳. 천만 인구 대도시의 하천이 당연히 더러울 거라 생각한 세계를 놀라게 한 바로 이곳은 한국의 청계천입니다. 각국의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하천 프로젝트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까지 그 위대한 탄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뉴스 특파원으로 일하는 에이미 로랑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 독일 등 서구권을 중심으로 몇 년씩 장기 파견을 나갔죠. 그런데 일주일 전 갑작스레 동양의 낯선 나라 한국에 발령받았습니다. 상부의 지시로 한국의 서울에 상주하며 현재 세계의 화제인 서울과 청계천 프로젝트를 취재하라고 하셨죠. 사실 저한테 동양은 미국보다 더럽고 제가 여성인지라 여성에게 위험한 치안이 안 좋은 나라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민의식도 낮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도 저는 걱정을 가득 안은 채 억지로 한국행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CNN 아틀란타 본사에서 편집장 리처드가 저를 급히 부른 건 지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에이미, 긴급한 파견건이 생겼어. 편집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죠. 아시아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 한국 서울에 청계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요? 저는 파리 특파원 일을 마치고 막 돌아온 상황이어서 또 다른 파견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하천인데 밤낮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한다는 거야. 특히 밤에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한다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편집장님, 그게 뭐가 특별한 건가요? 과장된 보도 아닐까요? 아니야, 에이미. 이미 BBC가 검증했고 NHK까지 특파원을 보냈다고 해. 런던 시장이 직접 벤치마킹하러 갈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어. 사실 저는 12년간 CNN에서 일하면서 주로 유럽과 북미 지역만 담당해왔거든요. 파리, 런던, 베를린, 뉴욕. 모두 제가 잘 아는 서구 문화권이었죠. 동양에 대해서는 솔직히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언론에서 접하는 아시아 뉴스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었거든요. 환경오염, 인권 문제, 치안 불안. 특히 여성인 저에게는 더욱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도 동양 국가인데 제가 여성이라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 걱정을 들은 편집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에이미, 선입견을 버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 게다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만약 정말로 그런 곳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먼저 독점 보도해야 해. 편집장의 강력한 추천에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무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 마이클에게 이야기했을 때 상황은 더 복잡해졌죠. 에이미, 정말 가야 해. 아시아는 우리가 아는 곳과 너무 달라. 특히 한국은 분단국가 아닌가. 8살 딸 소피아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무서운 곳에 가지 마요. 텔레비전에서 본 아시아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 보였어요. 아이의 순수한 걱정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출발 전 며칠 동안 한국에 대해 미리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을 보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청계천 사진들이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물이 너무 맑고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건 분명 홍보용 사진이야. 실제로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죠. 특히 제가 가장 의심스럽게 본 건 밤 사진들이었습니다.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천가를 거닐고 있는 모습들 말이에요. 뉴욕에서도 센트럴파크는 밤에 위험한 곳인데 하물며 아시아의 도심 하천가라니. 특히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이건 완전히 연출된 사진이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는 정말 힘들었어요. 마이클이 공항까지 배웅 나와서 말했죠. 에이미,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연락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소피아는 제 목에 매달려서 계속 울었어요.
엄마 빨리 돌아와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14시간의 긴 비행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어떤 곳일까? 정말 안전할까? 아니면 과장된 보도였을까? 혹시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온갖 추측과 걱정이 교차했지만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의 모습을 관찰해 봤어요. 한국인 승무원들이었는데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예의 바르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틀렸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인 승무원이 저에게 해준 말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간다고 하니까 서울 정말 좋은 곳이에요. 특히 청계천은 꼭 가보세요. 밤에 가면 더 아름다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밤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보통 여성 승객에게는 밤에 조심하라고 하는데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제가 다녀본 어떤 유럽 공항보다도 세련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모습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친절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놀랐습니다. 심사관이 유창한 영어로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웃으며 말해주시더라고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무뚝뚝하게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스케일이 정말 거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무질서하고 혼잡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무엇보다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청계천 가보실 거예요? 택시기사가 유창한 영어로 물어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택시기사까지 영어를 할 줄 아시는 거였어요. 파리에서는 택시기사와 영어로 대화하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취재하러 왔어요. 아, 기자시군요. 좋은 기사 써주세요. 청계천은 우리의 자랑이거든요.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말 특별한 곳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계속해서 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거대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거나 혼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체계적이고 조화로웠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론트 직원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청계천 취재하러 오셨다고요? 정말 좋은 곳 선택하셨어요. 언제 가보실 예정이세요? 내일 낮에 가볼 생각이에요. 낮도 좋지만 저녁에도 꼭 가보세요. 조명이 켜지면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또 저녁 시간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밤 시간 청계천 방문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절대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히 여성에게 밤에 하천가에 가라고 추천하지 않거든요. 이건 뭔가 다른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짐을 풀고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도 평화롭게 산책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성들도 혼자 걸어다니고 가족들도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고 뉴욕에서도 보기 힘든 평화로운 밤 풍경이었어요. 맨해튼에서는 밤 11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급히 집으로 향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라고 해서 걸어가기로 했어요. 아침 8시쯤이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처럼 바삐 뛰어가거나 스트레스 받는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로웠어요. 어떤 분들은 일부러 청계천 쪽으로 돌아서 출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선 물이 정말 맑았어요.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투명했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한 물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물속에 정말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도심 한복판인가 싶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청계천을 따라 걷고 계셨어요. 운동복을 입고 조깅하는 분들, 정장 차림으로 출근길에 잠깐 들른 듯한 분들, 어린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부모님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파리 생강이나 런던 템즈강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계시는 분, 태극권을 하시는 분들,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경계하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저는 천천히 청계천을 따라 걸어보기 시작했어요. CNN 특파원으로서 꼼꼼히 관찰해야 했거든요. 물의 상태, 주변 시설, 사람들의 행동. 모든 걸 세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더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하천인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아름다웠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그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러다가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무릎까지 들어가서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부모님들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청계천에서 도시락을 드시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식사 후에는 잠깐 산책하고 정말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런 광경이 맨해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천가에서 도시락을 먹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학생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3, 4, 5 모여서 간식을 먹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건전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소란을 피우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그냥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숙제를 하고 있기도 했고요. 브루클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청계천에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치킨이나 맥주를 사와서 벤치에 앉아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고 정말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와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 정말 훈훈했습니다.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서 대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시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해가 지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자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낮보다 오히려 더 아름다웠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것도 정말 평화롭고 안전한 분위기였습니다. 이건 제가 어떤 서구 도시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밤 9시쯤 되니까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버스킹 공연도 열리고 작은 플리마켓도 열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여서 구경하고 박수치고 정말 살아있는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행사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친구들이 맥주 마시며 이야기하고 가족들이 야경을 구경하고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센트럴파크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이게 정말 현실인가? 12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곳은 처음 봤거든요. 정말 꿈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상적인 모습일까? 아니면 특별한 날이었던 걸까? 내일 다시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새벽 6시,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 정말 일상적인 모습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CNN 특파원으로서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해야 했어요.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기고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새벽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벌써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조깅하시는 분들, 태극권 하시는 분들, 그냥 산책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새벽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어폰까지 끼고 말이죠. 뉴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분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실례합니다. CNN 특파원인데요. 혹시 잠깐 인터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조깅하세요? 네, 벌써 3년째예요. 새벽 공기가 정말 좋거든요. 혼자 나오시는 게 무섭지 않나요? 그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청계천인데요. 오히려 집 앞 골목보다 안전해요. 항상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에게는 청계천에서 새벽에 혼자 조깅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더라고요. 계속 관찰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말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배려한다는 거였어요. 누가 넘어지면 즉시 도와주고, 길을 모르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서가 정말 잘 잡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강제적인 질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질서였습니다.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리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지키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는 70대 할아버지와의 대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새들에게 먹이를 주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청계천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요. 벌써 15년 넘었나? 매일 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요. 오히려 여기 오면 기운이 나요. 새들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게 제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 할아버지께서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은 기자양, 청계천이 왜 좋은지 알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나이도 직업도 돈도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회사원분께 물어봤죠. 매일 여기서 점심 드세요? 아니요, 가끔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나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와요. 왜 하필 청계천인가요? 사무실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여기 오면 탁 트이는 느낌이에요. 물도 보고 하늘도 보고. 그러면 머리가 맑아져요. 또 다른 직장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 와서 물만 바라봐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신기하죠? 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청계천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일상의 휴식처로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오후에는 학생들과도 인터뷰했어요. 고등학생 몇 명이 벤치에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길래 말을 걸어봤죠. 학교 끝나고 자주 여기 와요? 네, 거의 매일이요. 집에 바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왜요? 여기가 어딘데요? 청계천인데 안전하잖아요. 그 학생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청계천이 안전하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뉴욕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천가에 혼자 보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저녁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와 함께 온 부부에게 말을 걸어봤죠. 밤에 아이와 나와도 안전한가요? 당연하죠. 청계천인데요. 오히려 집 앞보다 안전해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 부부의 말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밤에 3살 아이를 데리고 나와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인터뷰는 할머니 한 분과의 대화였습니다. 손자와 자주 여기 오세요? 네, 손자가 여기 오자고 해서요. 물고기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밤늦게까지 계셔도 괜찮으세요? 뭐가 문제인가요? 여기 청계천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것도 밤늦은 시간에 말이죠. 이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의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CNN 본사에 1차 보고를 했습니다. 편집장 리처드에게 화상통화로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보고했어요. 에이미, 정말 그런가? 밤에도 안전하다고?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밤 11시에도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나?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편집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관찰한 결과 이게 그들의 일상이에요. 증거가 있나? 그 영상과 인터뷰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편집장이 말했어요. 에이미, 조심해. 과장된 보도하면 안 돼.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야 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관찰과 인터뷰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직접 체험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정말 과감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CNN 특파원으로서 단순한 관찰과 인터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청계천의 안전성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첫 번째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제 카메라 장비를 벤치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거였어요. 이 장비는 $10,000가 넘는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5분만 자리를 비워도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청계천에서는 어떨까 정말 궁금했어요.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은 벤치를 골라서 장비를 놓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만약 없어진다면 회사에서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0분 후에 돌아왔는데 장비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것도 누가 만진 흔적조차 없이요. 오히려 바람이 불어서 장비가 떨어질 뻔한 걸 누군가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아무도 비싼 장비를 건드리지 않다니요. 두 번째 실험은 더 과감했어요. 지갑을 벤치에 실수로 떨어뜨리고 그냥 가는 척 해보는 거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실험이죠. 지갑을 떨어뜨리면 30초 안에 사라질 테니까요. 그런데 청계천에서는 어떨까 궁금했어요. 저녁 시간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실험해봤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리고 모르는 척 걸어갔는데 30초도 안 되어서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저기요.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돌아보니 50대 아주머니께서 제 지갑을 들고 뛰어오고 계셨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찾으셨네요. 외국분인데 지갑 잃어버리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모르는 외국인의 지갑을 주우러 뛰어와 주시다니요. 맨해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벤치에 놓아둔 가방 위에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신 거예요. 가방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비에 젖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본인 우산을 아끼지 않고 제 가방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와서 인사드리니까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야. 비싼 물건 같은데 젖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그냥 가셨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이죠. 네 번째 실험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일부러 벤치에서 졸고 있는 척 해봤어요. 밤늦은 시간에 외국인이 혼자 잠들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뉴욕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깨우지는 않으면서도 계속 신경 써주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살짝 확인하고 혹시나 해서 주변을 지켜보고 마치 저를 보호해주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났는데 제 옆에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간 건지 모르지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험에서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일부러 많은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떨어뜨려 봤습니다. 이건 정말 과감한 실험이었죠. 하지만 청계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300 정도의 현금을 봉투에 넣고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5분도 안 되어서 한 청년이 봉투를 주어서 제게 가져다 주었어요. 이거 떨어뜨리셨죠? 봉투를 받아보니 돈이 한 장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뭔가 보답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라고 하며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청계천은 정말로 안전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안전은 시설이나 경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길을 잃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청계천 주변을 더 자세히 취재하려고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 복잡한 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글도 읽을 줄 모르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당황해서 우울거리고 있는데 한복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영어로 묻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길을 잃었다는 걸 바로 아시더라고요. 제가 청계천이라고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리 와.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10분 넘게 걸어서 청계천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도착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손녀 같은 아이네. 예쁘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 저를 손녀처럼 여겨주시다니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만은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로 말하니까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할 것 없어. 우리 모두 아이들은 함께 키우는 거 아니겠어? 그 말씀에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함께 키운다는 말에서 한국 사회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CNN 본사에 2차 보고를 했습니다. 편집장님,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봤는데 정말 안전해요. 실험이라니? 비싼 장비를 놓고 자리를 비웠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편집장 리처드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에이미,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혹시 연출된 건 아닐까? 아닙니다. 제가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이게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일도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할머니께서 손을 잡고 데려다 주셨어요.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데도 손녀처럼 돌봐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영상도 찍었어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편집장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에이미, 본사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 내 보고가 너무 긍정적이라는 거야. 혹시 과장된 보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기자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편집장님, 저는 진실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어.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다른 특파원을 추가로 보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 경력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본 것들이 정말 현실일까?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경험한 일들이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시민들의 친절함, 청계천의 평화로운 모습.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단순한 관찰과 실험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넷째 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CNN 본사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더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청계천을 24시간 연속으로 관찰하면서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과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편집장님,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리처드에게 화상통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새벽 2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청계천에서 실시간 중계하는 거예요. 24시간이라고.
그럼 밤새 방송하겠다는 거야? 네. 그래야 정말로 안전한지, 정말로 시민들이 밤에도 나와서 활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의혹이 있으시다면 직접 보시면 됩니다. 편집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해보자. 하지만 안전에 주의해.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 그날 밤 새벽 2시, 저는 청계천에서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CNN 에이미 로랑입니다. 지금 서울시간 새벽 2시 청계천에서 특별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이곳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임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새벽 2시에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보시면 여성 한 분이 혼자 조깅하고 계시네요. 방송 채팅창에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댓글이 올라왔어요. 정말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해? 믿을 수 없어. 이거 연출 아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의심하는 댓글들이 많았지만 저는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새벽 3시쯤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취객이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담요를 덮어주고 누군가는 물을 갖다 놓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해서 잠든 분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길을 잃고 헤매던 외국인 관광객을 여러 시민들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손짓 발짓으로 길을 알려주고 심지어 직접 데려다주는 분도 계셨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진정한 배려를 보고 계십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조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혼자 오신 분들도 있고 함께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새벽 5시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나오셨네요. 특히 여성분들이 혼자 나오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6시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로 청계천이 활기차졌습니다. 태극권 하시는 분들, 요가 하시는 분들,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큰 가족이 함께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대에는 정말 인상적인 장면들을 연속으로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출근길에 일부러 청계천을 경유하는 직장인들, 아이들과 함께 등교하는 부모님들, 관광객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시민들. 모든 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서 청계천에서 식사하는 모습,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들.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운 점심시간입니다. 하천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니요. 오후에는 학생들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수업이 끝난 후 청계천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 숙제를 하는 학생들, 그냥 여유롭게 쉬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더욱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퇴근 후 청계천을 찾는 직장인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일과를 마친 후 시민들의 진정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밤 9시쯤부터는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버스킹 공연, 작은 플리마켓, 자연스럽게 모여서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식적인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데이트하는 연인들, 산책하는 가족들, 혼자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밤 11시입니다. 저기 보시면 여성 한 분이 혼자 조깅하고 계십니다. 이어폰까지 끼고 있네요.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채팅창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였구나. 자정이 넘어서도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밤늦게까지 청계천을 이용하는 사람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모든 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어요. 지금 자정을 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청계천을 이용하고 계시네요. 새벽 1시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여러 시민들이 나서서 함께 찾아주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지갑을 찾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24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에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24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청계천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은 시민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에이미 정말 대단해. 실시간 시청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정말이요? 그래. 그리고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완벽하게 증명했어. CNN 본사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역사적인 방송이었다. 진정한 저널리즘의 힘을 보여줬다.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될 것이다. 등등.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 우리 도시도 청계천처럼 만들어야 한다. 정말 꿈 같은 곳이다.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청계천이 전 세계인들의 꿈의 공간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뉴욕 유엔 본부의 선전은 정말 떨렸습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청계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도시는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한국 서울의 청계천은 증명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배려가 있다면 어떤 도시든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기술이나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전 세계가 이 메시지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후에 정말 많은 나라 대표들이 찾아왔어요. 케냐 대표는 우리나라 수도 나이로비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브라질 대표는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에도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나 똑같거든요. 그 무렵 CNN에서 제작한 청계천의 기적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향이 일어났어요. 시청률은 CNN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수많은 언론들이 후속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 각국 시장들이 직접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런던 시장이 가장 먼저 서울에 왔어요. 저는 직접 청계천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군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니. 런던 시장의 감탄사를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처음 느꼈던 그 놀라움을 시장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거죠. 시장님, 템즈강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설을 바꾸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죠. 런던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 자신도 많은 걸 배웠어요. 파리 시장, 베를린 시장, 암스테르담 시장. 유럽의 주요 도시 시장들이 줄지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모두 청계천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도시의 미래 모델을 찾았다는 말들을 하셨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 시장의 방문이었어요. 로랑 기자님, 우리 도시는 가난합니다. 청계천처럼 큰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마음이니까요. 키갈리 시장님께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시설보다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시민들이 스스로 가꾸고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몇 달 후 키갈리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작은 하천 하나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청계천을 모델로 삼아서 말이죠. 비록 규모는 작지만 시민들의 참여 정신은 청계천과 똑같았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무렵 가족들이 서울로 이주해 왔어요. 남편 마이클과 딸 소피아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와, 공항이 정말 크네. 소피아의 첫 반응이었어요. 엄마가 말한 청계천 언제 가봐? 오늘 당장 가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청계천으로 안내했습니다. 소피아가 청계천을 처음 본 순간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와, 정말 깨끗하다. 물고기도 있어. 아이의 순수한 감탄을 보면서 제가 처음 청계천을 봤을 때의 감동이 되살아났어요. 마이클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에이미,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방송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평화로워. 남편도 청계천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여기서 자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소피아는 금세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주말마다 청계천에서 친구들과 놀았죠. 엄마, 한국 친구들이 정말 친절해. 그리고 여기서는 밤에도 무섭지 않아.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소피아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였어요. 엄마, 한국 친구들과 더 잘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국어 배우고 있어. 아이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요. 마이클도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에 취직해서 미국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을 도왔죠. 에이미, 한국에서 일해보니까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야. 사람들도 정말 성실하고. 남편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저는 아시아 총괄 특파원으로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청계천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계속 취재했어요. 싱가포르, 도쿄, 홍콩.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이 청계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쿄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시부야천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도쿄 시민들도 청계천처럼 하천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청계천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도쿄시장이 공식 발표할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무렵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에이미, 축하해. 국제보도 부문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어. 편집장 리처드의 축하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꿈만 같았어요. 청계천 보도가 전 세계 도시계획에 미친 영향을 높게 평가받았어. 정말 대단한 성과야. 퓰리처상까지 거론되다니 기자로서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어요. 그의 말, 서울시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로랑 특파원님, 서울시 홍보대사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장이 직접 요청한 거였어요. 특히 청계천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 서울을 알리는 일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기꺼이 맡겠습니다. 서울시 홍보대사가 되다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CNN 특파원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총괄 특파원, 퓰리처상 후보, 서울시 홍보대사까지. 정말 꿈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연말 가족 모임에서 소피아가 말했어요. 엄마, 내년에는 한국 친구들하고 청계천에서 크리스마스 파티해도 돼? 물론이지.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청계천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편견들. 그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청계천이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을 바꿨고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의 미래도 바꾸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청계천은 이제 저희 가족의 일상이 되었어요. 소피아는 한국어도 제법 유창해졌고 청계천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과 매주 만나서 놀았습니다. 엄마, 오늘 민지랑 준호랑 청계천에서 물놀이 해도 돼? 그날도 소피아와 함께 청계천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청계천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온 가족, 독일에서 온 가족,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청계천이 진짜 세계인의 공간이 된 거였습니다. 에이미.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런던에서 온 제니퍼라는 기자였어요. 당신 덕분에 런던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템즈강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정말 뿌듯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전한 청계천의 메시지가 실제로 다른 도시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 무렵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어요. 파리의 센강 야간 개방 프로젝트, 베를린의 시민 참여형 공원 조성, 뉴욕의 센트럴파크 안전 강화 프로그램. 모든 프로젝트가 청계천을 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모델이라는 용어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시계획 용어가 된 거죠. CNN에서도 후속 보도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에이미, 청계천 이후 1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특집 방송을 만들어보자. 편집장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청계천을 발견했을 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전하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특집 방송에서는 청계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된 청계천 효과를 다뤘어요. 키갈리의 작은 하천 정화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어서 이제 도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런던 템즈강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야간 순찰대를 조직했다는 이야기, 파리에서 청계천 클럽이라는 시민 모임이 생겼다는 소식까지.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키갈리 시장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였어요. 로랑 기자님 덕분에 우리 도시가 변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천에서 놀 수 있어요. 비록 청계천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그해 여름 유엔에서 또 다른 제안이 왔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특별자문관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전 세계 도시들의 청계천 모델 적용을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정말이요? 유엔 특별자문관이요? 그래요. 당신만큼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유엔 특별자문관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도시들을 방문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 인도 뭄바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어디를 가도 청계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도 청계천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상파울루 방문이었어요. 빈민가 아이들 앞에서 청계천 이야기를 해줬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가씨, 우리 동네에도 청계천 같은 곳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이야.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마음이거든. 그 아이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어요. 청계천이 단순히 서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의 꿈이 된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뛰어놀고 싶어 하는 건 모든 아이들의 소망이니까요. 그의 말,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피아가 학교에서 내가 사는 도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청계천에 대해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 친구들에게 청계천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알려주고 싶어. 소피아의 발표를 보러 학교에 갔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여기는 청계천이에요. 밤에도 안전해서 가족들과 산책할 수 있어요. 물도 정말 깨끗해서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친절해요. 아이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발표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발표가 끝나고 다른 아이들이 질문했어요. 소피아, 정말 밤에도 무섭지 않아? 전혀 무섭지 않아.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 소피아의 대답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다니. 그날 밤 가족 셋이서 청계천을 걸었어요. 마이클이 말했죠. 에이미, 1년 전 내가 처음 청계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믿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 정말 기적 같은 곳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 소피아가 물에 손을 담그며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도 청계천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내 아이들도 여기서 키우고 싶어. 아이의 순수한 바람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청계천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 되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CNN에서 올해의 특파원상을 받았어요. 청계천 보도로 전 세계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할 때 정말 떨렸어요. 1년 반 전 저는 편견과 두려움을 안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문화를 보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청계천을 만들고 가꾸는 모든 서울 시민들이 받아야 할 상입니다. 그 무렵 정말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고향 디트로이트 시장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에이미, 고향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겠어? 디트로이트도 청계천 같은 곳을 만들고 싶어.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에서 도움을 요청하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어요. 고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너무 기뻤어요. 청계천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제 고향에도 전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지금도 매일 청계천을 걸으면서 생각해요. 1년 반 전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청계천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도시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피아가 어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청계천이 세계를 바꾸고 있는 거야? 아, 맞아. 작은 하천 하나가 전 세계를 바꾸고 있어. 와, 정말 신기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한국의 작은 하천이 전 세계 수백 개 도시의 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배려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청계천이 증명해주고 있어요.